안녕하세요. 자, 오늘 파워포인트 8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요. 간단한 도형을 그려서 이 도형에다가 서식 같은 걸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도형에서요. 쉐이프 기능을 활용해서 도형을 교차하고 결합하는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요. 저와 함께요. 자, 여기 홈 탭에 있는 그리기 그룹에서요. 해를 먼저 선택을 할게요. 네. 기본 도형의 세 번째 줄에서 오른쪽에서 세 번째 보시면은 해 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를 클릭하시고요. 눌러서 드래그 하시면은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자, 이제 이 해에다가요, 여러분들, 도형 채우기로 들어오셔서요. 자, 색깔을요, 요거 살짝 어두운 색 계열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어두운 색에 넣고요. 여기에서 윤곽선을 없앱니다. 거의 도형 같은 경우는 윤곽선을 없애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자, 이렇게 해 놓으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도형 서식입니다. 자, 하시면은 오른쪽 창에 도형 서식이 열린 것을 여러분들 이렇게 확인해 줄 수 있죠. 자, 이 상태에서요. 자, 여기는 이제 채우기 및 선과 관련된 거고요. 효과를 누르겠습니다. 효과 누르시면은 오른쪽에 이렇게 화면 나오시는 거 보이시죠? 자, 그림자부터 여러분들 아마 반사, 네온, 부드러운 가장자리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익으셨을 겁니다. 자, 3차원 서식으로 가셔서요. 조금 더 다양하게 바꿔보겠습니다. 자, 위쪽 입체예요. 위쪽을 입체감을 주는 기능인데요. 자, 보시면 이렇게 입체 효과 같은 경우가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기능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다가요. 자, 너비 있죠. 자, 너비 부분을 제가요. 6피트로 바꾸겠습니다. 자, 너비 6피트로 바꾸니까 높이는 자동으로 6피트로 바뀌어져 가면서 어때요? 너비 부분이 자, 입체감을 주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숫자가 커질수록 입체감이 점점 살아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작은 경우에 이제 입체감이 아무래도 조금 덜 살게 되겠죠. 네, 그래서 너비와 높이에 입체감을 주고요. 자, 아래쪽 너비는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요. 깊이에서요. 색깔을 자주색 계열로 한번 줘볼게요. 자, 하시고, 자, 깊이는, 크기는 3피트 정도로 줄여보겠습니다. 아직 표시 안 나죠? 이제 이거를 제가 이제 저와 함께 약간 이제 경사도를 조절을 하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아마 이 자주색이 보이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 놓으시고요. 자, 이번에는요, 조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조명에 보시면요. 자, 보통 있죠. 자, 보통에서요. 어디로요? 균형 있게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균형 있게 들어왔습니다. 그쵸? 균형 있게 들어오셨으니까 조명이 이런 식으로 지금 보통의 균형 있게 들어와 있고요. 여기서 3차원 회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3차원 회전으로 들어오시면은요. 누르셔서요. 원근감이에요. 네, 원근감에서 낮은 경사. 로 해서 도형을 약간 기울일게요. 자, 어때요? 원근감을 줬더니 아래쪽에 있는 깊이였잖아요. 그러니까는 보라색이 화면상에서 보이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눈으로 이제 보이실 겁니다. 저거 왜 했지? 그러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보셨을 때 낮은 경사까지 줘서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다가요. 이젠 저와 함께요. 한번요. 네, 글씨를 한번 넣어볼게요. 이 상태에서요. 자, 1이라고 써주고요. 여기에다가 위에 쪽에서 글씨를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글씨체를 바꾸는 것도 솔직히 생각보다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딱 맞는 그런 글씨체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휴먼 예체의 글자 크기 네, 28포인트 정도쯤 줬습니다. 일단 이제 중간에 봐가면서 저랑 한번 조금 더 바꿔보겠습니다. 28포인트에 굵게 네, 그림자까지 줬어요. 자, 그래서 이런 모양이 이제 만들어졌죠. 자, 이 상태에서요. 저와 함께 도형 하나를 더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기 모양에서요. 자, 순서도에서 어떤 거냐면요. 예, 여기. 저장 테이프 있어요. 예, 두 번째 줄 있죠? 오른쪽에서 두 번째 거. 클릭하고 누르셔서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자, 그려놨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지금요, 요 순서대로 그려놨는데, 지금 첫 번째에서 했던 이 해 모양에 있던 서식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지정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했던 과정을 반복해야 되겠죠. 예, 이 부분에서. 근데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자, 첫 번째 해를 선택을 하셔서 서식 복사를 하시고, 그죠? 도형에 갖다 놓고 클릭하고 눌러주시면 그대로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들어온 다음에요. 실수하시지 말으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 이걸 이렇게 돌려요. 180도 이렇게 돌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리시면 예쁜 모양도 안 나올 뿐더러 글씨를 썼을 때 글씨가 어떻게 돼요? 네, 이렇게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리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예전에 9 버전으로 사용하셨던 분들은 많이 돌려요. 저 같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돌리시는 게 아니고요. 180도 돌리시는 게 아니고 정렬 부분에 가셔서요. 우리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회전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줘요? 좌우 대칭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비슷한 모양이 나와졌죠. 그래서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도형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커주면 좋겠죠. 예, 이렇게 해주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무엇을 해주시는 거예요? 원하는 글귀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지식 경영의 네, 필수 조건이라고 이렇게 써줬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1번에 썼던 내용이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저 요거는요, 글자 색깔을 바꾸겠습니다. 자, 파란색, 조금 하얀색, 예, 조금 더 네, 이런 식으로 바꿔줘 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때요?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니까 화면상에서 보셨을 때 어떤가요? 예, 바뀐 모습이 보였죠. 이렇게 바꿔 놓으시고요. 이렇게 놓으신 상태로 이제 밑에 쪽으로 4개를 만들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요거를 복사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나하나 만들면요. 여러분들 어때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리고 PPT의 ITQ 과정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거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요. 자, 왼쪽 버튼을 누르셔서 블럭을 잡습니다. 자, 그럼 같이 선택이 되어 있죠. 이 그룹으로는 잘 지정을 안 해요. 예, 그러니까 그룹을 지정할 경우에는요, 글씨 같은 게 그룹으로 지정돼 있으면 잘못하면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잡고, 자, 컨트롤 키를 누르면 복사하죠. 여기에 쉬프트 키를 같이 누르시면은 그대로 수직으로 복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렬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거죠. 자,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시고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셔서 옵니다. 자, 드래그 하시고 3개, 네, 4개 간격 맞추셔서 복사가 됐죠.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이 부분에서요. 2번, 네, 3번, 4번 글씨만 바꿔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이 부분도 이제 내가 이제 글씨에 관련된 것을 바꿔 주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해놓고요. 업무 역량 강화라고 쓰시고 다시 블럭을 잡아서 하시고요. 자, 이렇게 써놓으니까 어때요? 한꺼번에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요, 가장 쉽게 그릴 때는 어떻게 해요? 먼저 위에 거를요, 완벽하게 다 만들어 놓으십시오. 네, 글씨까지 다 써놓으시고요. 다 하신 다음에 블럭을 잡으셔서 저처럼 복사를 하셔서 쓰시는 방법이 가장 빨리 가는 방법입니다. 활용 능력 준비하시는 분들 있죠? 네, PPT, ITQ 부분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도형 그리는 거 연습을 많이 해 놓으십시오. 그럼 여러분들한테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자, 그려놨습니다. 자, 그려놓고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제가 제 거 블로그에 어떻게 써요? 지금 만들어 놨어요. 연습 문제를. 그래서 지금 보셨을 때 이 2개의 도형을 네, 만들으셔서 둘 중에 하나 만들으셔서 첫 번째 도형에는 윤곽선도 없애시고요. 여기 틀렸네요. 자, 입체 효과 둥글게 주시고 너비 높이 주시고 회전 가서 3차원 주십시오. 자, 그리고요. 자, 두 번째 거예요. 요거는요. 새로운 슬라이드에다가요. 자,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하셔서 네, 여기에는 이제 보라색 지정해 주시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해요? 녹색 대리석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떻게 들어가시면 돼요? 도형 채우기에서 보시면은 질감에서 이제 요게 지정된 거예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슬라이드에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으세요. 그쵸? 지금 이걸 어떻게 주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블럭을 같이 잡으셔서 이 부분 같은 경우 정렬해서요. 회전 있죠. 회전해서 어떻게 주시면 돼요? 좌우 대칭 하시면 돼요. 좌우 대칭을 하셔서 비어있는데 클릭하셔서 선택된 거 해제하시고 가져오세요. 네, 가져오시고 얘를 이쪽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쓰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점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1, 2, 3, 4 이 부분에서 좀 물어보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기 배우신 게 있으셔가지고서 어떻게 하시냐면은요. 여기에 선택을 하셔가지고서 글머리 기호 있죠. 여기에서 이제 이 그리스 문자를 넣으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네. 그런데 이거는요. 증가를 안 해요. 왜냐하면 이게 연이어서 써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쓰신 게 아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여기에다가 요 그리스 문자를 넣어주신 거죠. 이 부분이에요. 네. 자, 한글 지읒 있죠. 지읒을 누르시고 한자키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1, 2, 3, 4 따로따로 지정해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 여러분들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제가 일부러 올려놨습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선택을 해보셔야 여러분들 지식이 됩니다. 그래서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요. 쉐이프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쉐이프 기능은요. 여기 한번 보세요. 도형을 이렇게 결합을 해주고 병합을 해주고 교차하고 빼는 기능을 저희는 쉐이프 기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016 버전에서는요. 여러분들 화면에 이렇게 쉐이프 기능이 들어와 있어요. 그죠?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혹시 2010 버전을 갖고 계신 분들은 실망을 안 하셔도 됩니다. 2010 버전을 갖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 어떻게 지정하시면 되냐면요. 자, 파일을 누르셔요. 네, 파일을 누르시면은 옵션 보이시죠? 이 옵션으로 들어오십니다. 자, 옵션으로 들어오시면요. 자,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있어요. 네, 그러면요. 이게 아마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에는 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이 많이 사용하는 명령을 누르셔서 뭘로 바꿔요? 모두 명령으로 바꾸십시오. 자, 모두 명령으로 바꾸셔서요. 자, 어디를 찾으시냐면요. 도형 쪽을 찾으세요. 기억, 니은 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디귿까지 일단 저희는 가서 찾습니다. 네. 자, 여기 나와 있네요. 자, 도형 결합 있죠. 여기 보시면 도형 결합 교차, 네, 병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형 결합 선택하셔서 오른쪽으로 추가해 놓으세요. 마찬가지로 도형 병합도 네, 선택하셔가지고서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 선택, 여기 선택해서 추가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합, 교차, 병합, 빼기 요 네 개를 추가를 해 놓으시면요 여러분들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0 버전에서는 이게 필수 사항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여기에다 껴놓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홈 탭을 지정을 하셔서 이 부분에서 하시면은 별 무리 없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저와 함께 이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인데요. 여기 화면에서 이렇게 보이시죠? 네, 이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한번 보십시오. 도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저와 함께. 자, 사각형을 그리고요. 여기에다가요. 네, 저와 함께 원을 한번 그립니다. 자, 이렇게 그려놨어요. 자, 원에다가요. 원의 색상을 바꿀게요. 네. 바꿔놓고요. 제가 1이라고 쓸게요. 자, 1이라고 쓰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이거 1번 이 도형을 처음 선택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무슨 도형이 되는 거예요? 2번 도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 같이 잡을게요. 자, 블럭을 같이 잡아서요. 글자 크기 조금 확대해 봅니다. 자, 하셨죠? 자, 이거 이렇게 하셔서요. 저랑 복사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키 눌러서 복사를 하고 있어요. 자, 했죠. 자,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1번, 2번 얘가 먼저 선택되어 있어요. 자, 1번 선택을 하고요. 컨트롤 키 눌러서 2번 도형을 선택을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이쪽에 있는 결합을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부분이 결합되는지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 이게 여러분들 결합입니다. 자, 어떤 건지 여러분들 해보셨죠? 자, 1번 선택하고 2번 선택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요. 지금 교차된 부분이 어떻게 돼 있어요? 빠진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바뀝니다. 네. 뭐 이것도 이제 모양이 똑같으니까 선택을 해서 결합을 하게 되면 어때요? 예, 바뀌어지는 건 마찬가지 이제 파란색으로 바뀌어지죠. 결합된 부분이 똑같으니까요. 자, 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파란 도형 먼저 선택했습니다. 자, 선택하시고요. 선택을 했어요. 자, 교차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차된 부분만 남고 나머지 도형은 어떻게 돼요? 빠집니다. 이게 교차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선택해 주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자, 선택하고요. 1번 선택하고 2번 선택합니다. 컨트롤 키 누르세요. 시프트 키 누르셔도 됩니다. 컨트롤 키 사용하시는 게 약간 조금 서툴르시냐면요. 시프트 키 누르셔요. 예. 그러니까 컨트롤 키 사용하시다가 이게 복사되거든요. 자, 이렇게 하셔서요. 1번 선택하고 2번 선택했죠. 제가 한번 빼보겠습니다. 자, 1번 선택했어요. 뭐가 빠지나 한번 보세요. 네. 1번 먼저 선택한 것이 남고요. 2번이 빠집니다. 자, 이번에는요. 2번 선택하고요. 컨트롤 키 눌러서 1번 선택합니다. 자, 이렇게 선택하셨죠. 여기서 제가 빼겠습니다. 자, 뭐가 빠졌어요? 네. 원이 빠졌죠. 어떤 도형을 먼저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빠지는 모양이 다릅니다.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요. 얘네들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제가 도형을 하나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삼각형이에요. 네, 이렇게 추가를 해 주었어요. 색깔을 바꿀게요. 그래야 여러분들 표시가 나겠죠. 어이구야, 너무 빨간가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 놓고요. 빨간색을 살짝 뒤로 보낼게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이걸 맨 뒤로 보내시면은 빨간 도형이 어떻게 될까요? 맨 뒤로 2번 도형 밑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1번과 2번 사이에 넣을 거예요. 그러면 도형 선택하시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맨 뒤로가 아니고 뒤로 보내기입니다. 자, 그래서요. 1번 도형. 자, 몇 개 복사를 할게요. 2개, 하나 더 복사 들어갑니다. 자, 이제 숫자가 별로 상관이 없겠네요. 그쵸? 자, 숫자를 제가 써놔서 헷갈리실까요? 자, 이번에는요. 자, 노란 도형 먼저 선택하고요. 나머지 도형 선택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뺄 거예요. 자, 1번 도형이죠. 예, 얘 도형인데 빠지는 부분이요. 자, 이 부분이 빠질 거예요. 삼각형의 요 공간이 빠지고요. 사각형에 겹쳐진 부분이 빠질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노란 원 선택했습니다. 빼기. 요렇게 빠집니다. 자, 이번에는요. 삼각형 선택하고요. 나머지 도형 선택해 보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삼각형 먼저 선택했어요. 제가요. 어느 부분이 빠지는지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자, 이렇게 빠집니다. 네. 자, 사각형 선택을 하시고요. 자, 삼각형과 노란 도형 선택했습니다. 자,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빠진다고 보시면은 되겠죠. 보겠습니다. 이렇게 빠집니다. 그래서 이 쉐이프 기능을 여러분들 잘 사용하시면요. 여러분들이 만들지 못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하게 되면은요. 아마도 그 유튜브에서 나오는 이런 쉐이프 기능이라든가 도형을 편집하는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마 다 따라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연습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아마 애지간한 것들은 여러분들 앉아서 아주 재밌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어떤 기능을 할 거냐면요. 요거 한번 제가 소개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도형을요. 어떻게 된 거냐면요. 세 개의 도형이 결합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 도형이요. 자, 보겠습니다. 약간 여기가 둥글게 파여 있어요. 그쵸? 예, 직각이 아니고 파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를 저와 함께 만들어 보시겠습니다. 자, 새 슬라이드 들어오고요. 이 상태에서요. 일단은요. 사각형 도형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예. 자, 사각형 도형을 요 크기에 맞게. 사각형 아니네요. 자, 딱 맞게
맞게 그리셔도 됩니다. 저렇게 어느 정도쯤 요 A4지 크기에 맞게 그려 놓으시고요. 자, 색깔을 바꿀게요. 네. 이렇게 바꿔 놓으시고 이 상태에서 다시요. 하나 또 사각형 도형을 한 번 더 컨트롤 키 눌러서 얘를 복사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두 번째 도형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시냐면요. 빠지는 부분입니다. 얘를 뺄 거예요. 어디에서요? 도형에서요. 예. 즉 어디만 지금 보셨을 때 살아남는 기능이냐면요. 네. 맨 처음에 그린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린 도형 있죠. 요거 이 부분을 지금 뺄 거예요. 예. 그래서 보셨을 때 제가 지금 그러니까 이 녹색이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여기가 어떻게 되셨나? 요렇게 살짝 기울어지면서 이 부분이 둥글죠. 자, 이거는요.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된 거냐면요. 보셨을 때 둥근 사각형이 있습니다. 사각형에서요. 그쵸? 요거예요. 이거를 여기에다가 그려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도형을 크기를 약간 될 수 있는 만큼 줄여주시고요. 자, 얘는요. 어떻게 해요? 굴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굴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 보겠습니다. 네, 요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잡혀 들어가는 거겠죠. 그쵸? 자,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이에요. 네. 자, 여기가 이제 잘려나가면 이제 약간 조금 적게 남았죠? 예, 조금 더 조절을 해 보겠습니다. 예, 이게 손을 굉장히 많이 저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PPT나 PPT 작업을 하시거나 포토샵 하시는 분들은요, 정말로 세월에 도끼자루가 썩는지 모르셔야만 됩니다. 예, 그 정도 생각을 가지고서 끝까지 앉아 계시고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 요거를 제가 도형을 이렇게 길게 그렸어요. 그죠? 조금 많이 남았나요? 네, 경사면을 조금 더 그러면은 이 부분을 굉장히 잘 맞추셔야 돼요. 그래야 깔끔하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맞출 때 예, 마우스로 안 하고요. 방향키를 씁니다. 그래서 아, 여기 조금 또 안 맞았죠. 이 크기를 조금 줄일게요. 이 부분 살짝 표시가 나요. 여기 줄여 나갑니다. 동그랗게 파여지는 거죠. 살짝 줄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 부분이 이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자, 전체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 정도 크기입니다. 이렇게 맞춰 놨어요. 예, 이 상태에서 내가 남아야 될 부분이 지금 현재 보시면은 어떤 부분이죠? 네, 노란색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노란색 부분이고요. 나머지 요 직사각형과 둥근 사각형은 어떻게 해야 되죠? 적어야 되죠. 빼내야 되죠. 조금 밑으로 내릴게요. 조금 더 작았으면 좋겠어요. 네, 이 부분이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고요. 노란색 도형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Shift 키 누르셔서 초록색 도형, 파란색 도형을 선택을 합니다. 하시고 빼십니다. 이렇게 처리가 됐어요. 네, 그릴 때마다 틀려져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자, 이번에는요. 해 놓으시고 자, 빠른 스타일에 가셔서 저와 함께 도형에 색깔을 이렇게 넣겠습니다. 노란색 색깔 들어가니까 자동으로 이제 선도 없어졌죠. 여기에요. 도형 효과, 기본 설정에 가셔서 네,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매뉴얼을 이런 식으로 지정해 주셔도 돼요. 안 이쁜 것 같아요. 그냥 그림자 효과를 한번 넣어볼까요? 안쪽으로, 네, 이런 그림자. 넣고요. 색깔은 조금 탁한 느낌이 있네요. 색상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네, 연하게 잡고요. 이 상태에서 제가 도형 효과에서 그림자만 다시 한번 바꿔서 넣어 보겠습니다. 안쪽으로 넣을까요? 네, 이런 식으로 넣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넣으시고요. 자, 위에다가 집어넣을게요. 네, 조금 간격을
이렇게 조절을 해서요. 자, 여기에다가요. 예, 컨트롤 키 누르셔서 복사. 네, 복사 하셔서 놓습니다. 간격이 살짝 안 맞았나요? 자, 다 선택을 할게요. 선택하시고 정렬에 들어가셔서 맞춤이죠. 네, 여기서 세로 간격 동일하게 하시면은요,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그쵸? 자, 맞춰 놓으시고요. 자, 여기다 여러분들 텍스트 입력하시면 됩니다. 즉,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가의 텍스트 상자 있죠. 하셔서 드래그 하셔서 네, 도형 그리기, 네, 쉐이프 기능이라고 쓰시고,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요,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쉐이프, 결합, 교차, 병합, 빼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능 같은, 이제 원하는 여러분들이 써줄 수 있는 내용들을 여기에 써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셔서 글머리 기호도 바꿔주시고, 얘는 예, 한 수준 어떻게 주는 게 나아요? 예, 늘려주는 게 낫겠죠. 그래서 들어가서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줄간격도 조절을 해주시면 더 좋고요. 이렇게 하셔서 줄간격 조절 들어가고요. 자, 그럼 끝났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요, 여기에다가 이제 애니메이션 기능을 하셔서 글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다 지정해 주신 다음에 컨트롤 키 사용하셔서 어떤가요? 네, 복사를 하셔서 각각의 글씨는 이제 여러분들이 바꿔서 더 넣어주시면 될 겁니다. 이제 색상은요, 이렇게 하셔서 밋밋하니까 여러분들이 색상을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요? 바꾸시면 됩니다. 선택하셔서 네. 자, 이렇게 한번 바꿔보십시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들어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도형 부분은 이렇게 결합을 해서 만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또 여러분들 보셨을 때 또 우리가 이제 사무실에서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요, 이런 플래티콘 같은 게 필요합니다. 예, 플랫 아이콘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인터넷에 예, 들어가셔서 이 검색창에다가요, 예, 플랫 아이콘이라고 쓰세요. 쓰셔가지고 어떻게 하시면 돼요? 플랫 아이콘 네 하시고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플랫 아이콘이라고.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자, 그러면요, 이제 프리로 된 벡터 아이콘들이 화면상에 이렇게 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상태에서 내가 이제 오피스 그 사무용품 같은 거 쓰죠. 예, 오피스라고 써 주시고 네, 엔터를 치게 되면은 오피스와 관련된 아이콘들이 이렇게 37,325개의 아이콘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아이콘을 여기에서 이제 찾아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런 아이콘이 필요해. 그쵸? 이거 마커죠. 여기 어떤 거예요? 점점점 누르셔요. 자, 누르셔서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정해 주는 부분들입니다. 잠깐만요. 뭔가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 보겠습니다. 이게요, 이렇게 사는 것도 있고 프리로 빼놓은 것들도 많아요. 예, 이런 거, 예, 요거는 조금 하려고 했더니 얘는 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 별이 달려 있는 거는 뭔가가 좀 제약이 있는 듯 하네요. 자, 없는 거 할게요. 네, 하셔서 PNG 형태로 돼 있는 걸 가져오시는 것이 좀 더 품질이 좋습니다. SVG보다는요. 그림은 PNG 형태가 우리가 인터넷에 어떤 그림들을 올릴 때도 이 파일이 좋아요. 예, 쉽게 잘 올라가고 예, 해상도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클릭 누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프리 다운로드로 선택을 하시면요, 화면에 이렇게 떠요. 그런데 이렇게 저장이라고 누르시면은 솔직히 저장을 해놓고서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역삼각형을 누르셔서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누르십시오. 그죠? 이렇게 하셔서 자, 어떤 일까요? 우리 기왕이면은 나중에 폴더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기왕이면 이런 것도 예, 사진 개념이니까 사진 하셔서 여기에다가 내가 원하는 이름 일 제일 많이 써요. 저장
하시면 png 형태로 이렇게 저장이 됐습니다. 이렇게 저장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가볼까요? 놓고요. 이런 파일은 어떻게 불러와요? 자, 삽입에 오셔서 그림이니까 그림 파일로 불러오시면 됩니다. 자, 그림 체크하시면요. 얘 어디에 있었죠? 사진에 있었죠. 사진 폴더 1번이라고 써준 이유를 아시겠죠? 1번 쓰면요. 맨 위에 나와요. 그래서 저는 1, 2, 3, 4 숫자로 써요. 항상. 네. 삽입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은 줄여서 갖다 놓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콘을 내가 이렇게 원하는 어떤 아이콘들이 없다 그러면요 어떻게 하세요? 지금 이렇게 소개시켜 드린 것처럼 이 플랫 아이콘 쪽에 들어오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공짜로 쓸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렇게 인기가 있는 것들은 돈을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살살살살 피해 가지고서 저처럼 쓰십시오. 좀 더 효과적인 이런 화면들이 될 거라고 보십니다. 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지정해줘서 자, 도형 쉐이프 기능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십시오. 지금 보셨을 때 제가 지금 3번 같은 경우 요거 같은 경우 지금 이렇게 도형에서요. 요거 구름을 요것도 쉐이프 기능으로 만든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만드셨는지 여러분들 감 잡으셨나요? 네, 원 모양 도형을 3개를 결합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원 있죠. 클릭하셔서 첫 번째 도형을 크게 그립니다. 위에 동그랗게요. 자, 이렇게 그려 놓고요. 자, 이거 복사할게요. 하셔서 줄이세요. 이렇게 줄일까요? 네, 약간 퍼지게 줄일까요? 얘는 이런 식으로 네, 줄여 놓고요. 하나 더 복사합니다. 네, 더 복사해서요. 작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약간 높낮이를 살짝 조절을 해도 괜찮겠죠. 네. 이렇게 놔요. 그런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셔서 같이 선택하세요. 3개를. 네, 시프트 키 누르셔서 3개 다 선택하셔도 되고 저처럼 블럭을 이렇게 쓱 잡으셔도 됩니다. 네, 잡으셔서요. 병합해서요. 그럼 하나로 딱 바뀝니다. 그쵸?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사각형을 직사각형이나 여러분들 마음대로 선택하세요. 선택을 하셔서 이 위에다가 이렇게 그립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돼요? 밑에 거 안 보이겠죠? 내리세요. 자, 그러면요 이렇게 나와요. 어떤 걸 살릴 거죠? 구름을 살릴 거죠. 그쵸? 예, 그럼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직사각형을 크게 그렸고요. 자, 밑에 있는 구름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키 누르셔서 사각형 선택하세요. 그런 다음에 뺍니다. 아주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이에요. 예, 이렇게 하셔서 도형 채우기 들어가셔서 흰색으로 바꾸시고요. 윤곽선에 들어가셔서 윤곽선 없음. 흰색 하시면 안 돼요. 흰색 하시면요. 잘못하시면 흰색 요게 생겨요. 그래서 없애실 거면 윤곽선 없음으로 없애시는 것이 훨씬 더 깨끗합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구름이니까 사실 도형 효과로 가셔서요. 부드러운 가장자리 이런 것들 한번 입혀보세요. 제가 먼저 그려놓은 것보다 훨씬 더 낫네요. 그쵸? 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시면 이렇게 구름의 효과가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부드러운 가장자리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 쉐이프 기능을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활용되는 쉐이프 기능들을 충분히 따라 하시고 기가 막힌 기능을 만드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저와 함께 그 다음 거 네, 스마트 아트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